이번 시간에는 토 얘기죠. 기토가 이렇게 있는데, 기토가 이렇게 있는데, 기토라는 건 동토가 있죠. 동토. 한난 조습을 말하는데, 크게 보면 동토, 아주 어려서 얼어가지고 극지방에 있는 땅이죠. 저 시베리아 이런데 어려서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이런 동토가 있고, 옥토가 있죠. 아주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토가 있고, 이 조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됩니다. 물론 습토도 있죠. 습토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토가 아주 얼어 있으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죠. 또 아주 뜨거워도 사막에도 생명이 자라기 어렵죠. 그래서 기토 일간들은 특히 내가 동토인가, 아주 얼어 있는 이런 땅인가, 아니면 아주 뜨거운 땅인가, 아니면 좋은 땅, 옥토가 당연히 좋겠죠. 좋은 땅인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토니까 목을 키우죠. 목을 키워내죠. 목이라는 건 단순히 사람도 되죠. 사람도 되고 당연히 식물, 뭐 동물 다 되는 거죠. 키워낸다는 거죠. 그리고 금을 캐내는 거죠. 토생금에서 금을 캐내는 거고, 여기서 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되고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하여튼 뭔가를 생명체를 키워낸다, 교육한다, 양육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이 물을 막아서 댐으로 만드는 거죠. 물을 막아서 댐으로 만든다. 그럼 물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 되고 식물 되고 동물도 될 수 있고, 토는 뭔가를 이렇게 키워내더라, 길러내더라, 양육하고 보육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옥토에서 그런 가능성, 또 그렇게 잘 자라더라. 조토는 너무 뜨거워서 잘 자랄 수가 없더라. 동토는 너무 얼어서 겨울왕국이 좋은 게 아니에요. 겨울왕국이 낭만만 있지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춥고 배고프죠. 춥고 배고픈 게 이 겨울왕국이죠. 춥고 배고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기사일주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기사일주면 꽃이 있는, 밝음이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정원으로 표현하겠죠. 아름다운 정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축일주를 표현하면 축이 얼어 있잖아요. 얼어 있으니까 이건 동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축이라는 얼어 있는 거니까 동토다, 이거죠. 동토. 기축은 동토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이렇게 축월에, 여기가 개축이든 뭐 신축이든 똑같죠. 아니면 뭐 기축이든, 같은 기축이든 개축이든 신축이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동토가 됩니다. 동토. 이 동토, 얼어붙은 땅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선 생명이 자라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척박한 땅이며 완전히 축 중에 신금이니까 이 돌이죠. 자갈밭이죠. 이 자갈밭에서 또 얼어붙어 있으니까 동토, 이 차가운 토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축일간이 을축을 만났어도 역시 축월, 항상 월지는 두 배의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두 배로 강하다는 거죠. 이렇게 축축이 만났다, 을축월에 을축일간이다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관계가 없죠. 이 을목 자체가 얼어서 추운 동토에는 나무가 뿌리 내려서 살 수가 없죠. 여기도 동토고 여기도 동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평관이 되죠. 평관이 되므로 남자 같으면 자식복이 떨어질 것이고,
여자 같으면 남편복이 없다는 거죠. 또 남녀 여자 모두 다 직장의 이 직장 또 관이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 이런 게 이런 쪽에 이런 쪽으로 좋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사주가 와서 공무원이 이런 구조가 와서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하면 될 수가 없죠. 평관인데 이 뿌리 내려서 잘할 수가 없고 또 축중 신금에게 앙금살 당하죠. 그래서 자랄 수가 없다. 결론은 공무원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공무원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동토가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이거죠. 그런데 개축이든 신축월이든 개축월이든 기축월이든 이렇게 되면 을축월이든 다 동토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정축이면 정축도 역시 축축에 기축이 올라왔으니까 이 편인이죠. 편인인데 이 편인인데 역시 이 어려 있죠. 동토의 작은 촛불이기 때문에 월지라고 해도 쓰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편인 입장에서 보면 식신이죠. 뺏기고 여기도 뺏기니 모친이 많은 자식을 건사하느라고 많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모친이 몸이 아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축 백호에도 백호니까 많은 설기가 많이 되죠. 이렇게 편인 자체가 모친 자체가 그래서 자식들 위해서 일을 하느라고 모친께서 병 나신다, 백호 난다, 고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이 되면 이 화운 우리가 남방운 그러죠. 남방운을 걸어가야 된다. 대운이 남방대운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행운도 역시 남방으로 걸어가면 사옴이 이렇게 걸어가면 지금이 계면이니까 내년이 갑진이죠. 을사병호 이렇게 올라가죠. 사옴이 진사옴이죠. 사오미로 걸어가면 을사병호 정미로 가죠. 을사병호 정미 이렇게 사오미로 가면 행운이 사오미로 가면 그때는 이 정화가 살아나기 때문에 정화가 살아나고 이 빛이 오기 때문에 이 동토에 이렇게 되면 동토죠. 동토이기 때문에 동토에 햇빛이 햇빛이 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토가 되면 몸이 차죠. 몸이 차다 이거죠. 그래서 몸이 냉하다 이렇게 되고 여자 같으면 축이니까 자궁이죠. 자궁이 어렵기 때문에 아기를 낳기 어렵다. 아기를 잘 갖기가 어렵다. 임신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축이 어려있기 때문에 임신하기 어렵다. 임신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얼어있기 때문에 얼어있는 사람들은 좀 냉수족이라고 그럴까요? 밝지가 않겠죠. 병화나 정화나 이렇게 사오미 올해 사오미면 이제 밝음이 있죠. 태양같이 이렇게 밝음이 있는데 이렇게 축월에 기축일 같으면 기축일에 축월에 기축일 같으면 냉수적이다. 이렇게 밝지가 않다. 활달하지 않다. 플러스 감성이 아니고 마이너스 쪽으로 하겠죠. 감성이 이쪽으로 하겠죠. 추우니까. 그래서 몸도 마음도 차다. 춥고 배고프죠. 이러면 기축월에 기축일간이면 정말 춥고 배고픕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면 이제 개운법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남방으로 가죠. 남방이라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보면 부산이죠. 부산이면 대한민국에서 보면 동남 방향이죠. 동남 방향이니까 부산. 또 당연히 제주도 남쪽이고 광주가 있죠. 빛광자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광주로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좋다고 보는 거죠. 또 그럴 수 없을 때 이 빛이 들어가는 화가 들어가는 이런 지명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동토에 햇빛이 들기 때문에 축중에 금도 캐낼 수가 있고 또 나무도 심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 얼어있는 땅에 햇빛이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그 새싹 돋아나기 위해서는 남방으로 가라. 그러면 외국 같으면 인도죠, 인도. 인도, 중동, 당연히 아프리카 이쪽으로 가면 갈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갈 수는 없죠. 무슨 연이 있고 뭐 이렇게 있어야 가는 거지. 이렇게 마음 낸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가면, 이쪽 가면 동토에 햇빛이 들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몸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그리고 하는 일도 잘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배우자를 이제 사오미 띠를 만나야 되죠. 배우자를 사오미 띠를 만나면 또 화가 많은 사람들 만나면 좋죠. 병화 정화가 많고 목화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이런 구조가 되면 목화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개운법이 되는 거죠. 개운법이 돼서 인생이 좀 잘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동토 참 주위에서 이렇게 사주를 통변하죠. 감명하고 많이 보죠. 주위에 철학관 하는 분들이 많아서 친한 분들하고도 이제 많이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이 축월만큼 힘든 삶이 없어요. 이 기축월, 뭐 신축월, 또 개축월이 있죠. 정축도 있고, 이 정축월 타의 을축도 있죠. 을축월. 이 축월만큼 힘들게 살아가는 축월이 가장 힘듭니다. 이렇게 축월에 기축월, 특히 이 기축월이 굉장히 개축월하고, 개축이 여기서 가장 추운 건 개축이 춥죠. 동토죠, 다. 동토는 그러니까 월지면 을축, 개축, 신축, 기축, 정축이면 월진이가 다 동토인데 그 중에 이 개축이 가장 춥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축, 신축도 춥죠. 개축, 신축, 그리고 이제 기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축월에 이렇게 태어나면, 일단 태어난 땅이 얼어 있잖아요. 태어난 환경이 얼어 있잖아요. 동토기 때문에 이럴 땐 굉장히 삶이 좀 춥고 배고픈 고단한 삶을 많이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무조건 이 병화가 용신이죠. 병화, 무조건 병정화를 용신으로, 또 사오를 이제 사오화를 용신으로 무조건 씁니다. 무조건 이럴 땐 화를 봐야 한다. 동토는 이유 불문하고 화가 용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택일하죠, 택일. 택일 이제 의사가 보통 하죠. 뭐 대충 의사가 소견에 뭐 출생일로부터 뭐 10일이나 15일 보름 정도 안에 예상일로부터 이렇게 해서 날짜를 잡아줍니다. 택일하면.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내가 이제 택일을 사주 이 선생님들이, 철학관 선생님들이 이 안에서 이제 택일을 잡는 거죠. 그런데 물론 당연히 이제 뭐 가을에 가을 좋잖아요. 또 여름에나 꽃 피는 봄이나 이럴 때 태어나면 좋겠지만, 이 축월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축월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병화입니다. 병화 정화.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무조건 병화 정화를 먼저 써야 됩니다. 날짜를 병화 정화로. 축월에는 정축월이든 기축이든 신축이든 개축이든 을축월이든 병정화를 우선한다. 무조건 써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택일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택일할 때.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한 명 태어남으로써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사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한 명 태어남으로써 더 크게 보면 어떤 국가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크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축월에서 택일을 할 때는 무조건 병정화를 일본으로 써야 한다. 그 날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아이의 삶도 좋아지고, 또 이 아이의 주변 환경, 가족들의 삶도 좋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